멸치 견과류 볶음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고 굳어서 먹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오늘은 냉장고에 넣고 먹어도 절대로 굳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는 멸치 견과류 볶음을 만드는 비법을 보겠습니다. 견과류들은 기름을 두르지 않는 마른 팬에 볶아줍니다. 호두는 후라이팬에 볶아야 수분을 잘 날릴 수 있고, 바삭하게 볶아야 냄새가 안 나고 고소합니다. 호박씨는 후라이팬에 볶으면 색이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고 식히고 또 1분 돌려서 색감을 좋게 합니다. 잔멸치는 부스러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체에 쳐서 부스러기를 빼줍니다. 부스러기가 많으면 견과류 볶음을 해놓으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재료는 잔멸치 200g에 견과류는 호두, 땅콩, 아몬드, 호박씨를 했는데 집에 있는 다른 재료들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설탕과 올리고당의 비율은 1대3으로 합니다. 잔멸치를 식용유를 두르지 않는 마른 팬에 아주 약한 불을 해놓고 살살 볶아줍니다. 불을 세게 하고 오래 볶으면 멸치가 수분이 날아가서 딱딱해질 수 있으니 약한 불에서 덕금을 하듯이 볶아줍니다. 자, 이제 설탕 시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멸치를 다른 팬에 옮겨 놓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밀쳐 놓고 해도 됩니다. 미림 2큰술, 설탕 3큰술, 진간장은 조금 넣거나 멸치가 짜니까 안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녹여줍니다. 설탕은 결정체라서 이렇게 완전히 녹여야 멸치가 흡수를 잘하고 간도 잘 배어듭니다. 설탕을 녹이는데 간장을 많이 넣으면 짜기 때문에 간장 대신 미림을 넣어주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좋습니다. 설탕 시럽이 다 스며들었으면 불을 꺼주고, 불을 끈 상태에서 견과류를 넣고 올리고당도 넣어줍니다. 설탕과 올리고당의 비율을 1대3으로 했으니까 설탕을 3큰술, 올리고당은 9큰술을 넣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올리고당은 불을 꼭 끄고 넣어줘야 합니다. 불을 켜놓고 올리고당을 넣으면 바닥에 눌러붙기도 하고 캐러멜라가 되어서 색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점성이 강해서 멸치끼리 뭉치기도 하는데, 문제는 식으면 당이 굳어서 서로 붙어버리고 또 냉장고에 넣어두면 돌덩이 같이 굳어서 먹으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지도 못하고 실온에 두었다 먹어야 하는데 올리고당은 꼭 불을 끄고 넣어주도록 합니다. 올리고당이 코팅 역할을 해서 멸치끼리 붙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충분히 윤기가 나도록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넣어줍니다. 기름을 처음부터 넣으면 바삭하지 않고 눅눅해지기 때문에 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멸치 견과류가 서로 들어붙지 않고 냉장고에 두고 먹어도 굳거나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통깨는 식용유를 넣기 전에 넣어서 견과류들과 잘 섞이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식용유를 넣어서 섞어주면 됩니다. 일을 빨리 끝내려고 제대로 식히지도 않고 통에 담기도 하는데, 식지 않은 상태에서 통에 담아서 뚜껑을 닫으면 김이 설어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 두었다가 식으면 통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절대로 굳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아서 바로 꺼내 먹어도 됩니다. 냉장고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도 보슬보슬하고 견과류에 멸치가 붙어 있어서 먹기도 좋습니다. 윤기나고 고소한 멸치 견과류 볶음 언제 꺼내 먹어도 처음처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